XSFM입니다. PODERA 추석 선물 세트도 앤서 19. 피부에 맞게 선택하세요. Always 19. 앤서 19. 오늘은 명품과 관련된 사연을 들었단 말이에요. 네. 명품과 관련돼서 말이에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퀄리티가 왜 이러냐. 라면서 이제 CS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안감과 허영을 채웠잖아요. 불안감을 비우고 허영을 채웠잖아요. 실제 소비한 건 그거거든요. 퀄리티는 옵션이에요. 메인 이슈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감을 덜어주고 허영을 채워주는 일은 언제 쓰면 그나마 괜찮은가에 네. 대한 이야기가 다음 사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김현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 세상에 퍼져있는 똥멍청이 중 1인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별로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은. 저희 어머니께서는 수집벽이 있어요. 특히 가방과 신발을 몹시 수집하시는데 본인은 욕심이 없다 하시지만 본가의 신발장과 옷장은 어머니의 신발과 가방으로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수집벽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보통 이제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는 뭐 호더 이런 네. 상황이고 신발과 가방이다. 얘기가 다르죠. 네.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죠. UMC 입장에서는 자, 지금 신발이 일단 나왔습니다. 좀 전에 이제 사연 보내줬던 익명의 이 사연자분, 제가 저를 질책하는 모습을 보세요. 네. 가끔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엄마 여기 신발 많잖아. 그만 사. 라고 해도 제가 엄마죠. 라고 해도 어머니께서는 태연하게 어머 얘 이건 비 올 때 신는 신발이고 저건 시장 갈 때 신는 신발이고 그건 여름 나들이용 이건 가을 나들이용이야 이런 식으로 제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저건 그렇죠. 급하게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늘 땡땡 박혀있는 말이에요. 거의 이제 그렇죠. 사실 신발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하루에 2번 정도의 카테고리가 나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3번 정도 나뉘나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3번? 네. 하루에 몇 번으로 나눌 수 있나요? 셀 수 없습니다. 그래요? 셀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신발만큼 많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도 초라는 게 있고, 하루라는 게 24시간이면은, 곱하기 60에 곱하기 60을 했을 때, 그 경우에서 그 숫자만큼의 경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봅시다. 많이 걸어야 할 때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네. 보통은 조금 뒤축이 달아도 되는 것이 있겠죠. 네. 예. 그리고, 많이 안 걸어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날 못 신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로 비가 오는 날 용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건 관상용이죠. 그렇죠. 예. 네. 혼나야 돼. 누가 혼나야 되나요? 김현희 씨가요? 아니면은? 김현희 씨 어머님이. 왜? 이해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요. 네. 네. 가방이라고 해서 별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 많은 가방들이 다 용도가 있고 쓸모가 있다면 하나도 버리지 못하게 하시는데요. 저는 이 순간에 저를 가장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네. 나는 가방은 안 모아. 자, 그 중에서도 어머니께서 특히 아끼고 애용하시는 땡릿 가방에 대한 사연이 생각나네요. 네. 재작년쯤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고 살던 때라 방랑자의 영혼을 가진 어머니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유람을 다니셨습니다. 아무래도 노년층들이 살기 좋은 때였죠. 네. 네. 소녀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라 예쁜 꽃을 보면 사진을 찍어 가족 단톡에 올리곤 하시지요. 네. 어머니께서는 늘 나들이를 가실 때마다 가방을 고르느라 시간을 꽤 소비하십니다. 그렇죠.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을 30분쯤 더 기다려주는 것으로 보통 생활 패턴이 잡힙니다. 네. 가족 구성원들이. 한참 제 눈엔 그게 그거인 가방들을 뒤적거리시다가 한숨을 쉬면서 늘 똑같은 크로스백을 들고 가셨어요. 그럴 겁니다. 가방이 하나도 없네. 하시는 거죠. 그런 대화 흔하잖아요. 네. 입을 옷이 없어. 이거 다 옷이잖아. 다 입었던 거야 등에 그런 대화.
네. 저는 사실 그거는 이해하거든요. 근데 버리지 못하는 게 항상 좀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파트너와. 네. 버릴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못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자, 저는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땡이땡똥의 땡이땡릿 가방을 위시리스트 최상단에 넣어놓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게 뭔지는 모릅니다. 네. 네. 땡이땡똥까지는 알지만은 땡이땡릿의 어떤 그 모델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가방은 그야말로 놀러 갈 때 가볍게 핸드폰과 카드 지갑만 넣고 들고 가기 아주 최적일 뿐더러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아서 먼 얘기에 그만이거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고가의 명품인지라 선뜻 사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지요. 어느 날 제가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성과급으로 소액의 여유 자금이 생겼습니다. 자, 첫 사연과 비교를 해보자고요. 네. 딸이 여윳돈 생겼을 때 효도하는 때 쓸 수 있는 정도다. 그렇죠. 물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여전히 그 앞에 나온 그 까땡띠땡에 비해서는 10분의 1의 가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니까, 참. 비싸긴 비쌉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고민하던 저는 바로 그것을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주말이 되자마자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저희 똥멍청이력이 드러나는 것이 명품을 처음 사본지라 제가 사려는 물건이 매장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지요. 그렇죠. 보기 좋게 허탕을 치고 돌아서는 제가 닦겠던지 직원이 저를 불러 세우더니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타 지점에 몇 점 남아있는지 봐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장 직원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표정과 말투를 보면 이 사람이 왜 왔나 이것에 대한 지식이 있나 없나 다 보여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연이 읽히는 거죠. 아이고 처음 사는 거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사드리는 거다. 어머니가 위독하시구나. 위독까지? 병세까지 알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명품 카테고리라기보다는 효도 카테고리인 게 이 사연은 마음에 드는 선물은 그냥 비싼 게 아니에요. 이것도 비싸죠 물론. 근데 똑같이 비싸도 취향에 맞춰야 되니까 구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 무슨 레고 매니아한테 레고 사준다고 아무 레고나 사주면 좋은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취향 타는 물건의 경우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네. 제가 사는 지역은 대구인데 울산에 딱 한 점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자, 광역시급으로 넘어갑니다. 이때가 오후 2시 정도였어요. 저는 바로 KTX를 잡아타고 울산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는 동안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국가 인프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TX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설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내가 드디어 효도를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까. 가는 내내, 그렇게 나오네요. 가는 내내 이 가방을 받고 행복하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오르며 희죽희죽 웃었지요. 맞아요. 참, 희죽희죽이라는 말은 이제는 이럴 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도 솔직한 어머니가 모델명이라도 몇 번 흘리신 게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잡아타고 오후 4시 반쯤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 반. 택시까지 해서 이제 2시간 반이 걸렸네요. 그런데 앞불싸 땡이땡똥의 명성을 간과했지요. 제가 주말 오후라 매장 앞에는 대여섯 팀의 대기 인원이 있었고 저는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려 매장에 들어선 순간 저는 그 가방을 구매하고 카드를 긁는 다른 손님의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어찌나 허탈하던지요. 마음 같아서는 그 손님에게 돈을 더 얹어줄 테니 나한테 양보하라고 때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매장 앞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바로 웃돈 얹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실제 거래가가 더 올라가니까. 네. 실제로 그렇게 거래하는 내가 시장도 있고. 내가 직접 쓰고 싶어도 지금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기다렸다가 그러면은 이제 리셀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금 털고 나가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조금 싸게 팔아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분도 갖고 싶었을 텐데요. 눈물을 머금고 직원에게 혹시 부산 쪽에 매물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자, 영남권 투어입니다. 네, 가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배가 있죠. 무슨 소리야? 대마도로 가서 다른 나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다행히도 센텀점에 딱 한 점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자, 네. 지금 해운대로 갑니다. 네. 지금 각 매장에서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다 김현희 씨의 표정을 보고,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현희 씨 뭐 가사 장삼 같은 걸 입고 가셨나요? 뭔가 잘해주고 싶은 차림으로 가셨나요? 네. 저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백화점 옆 터미널로 달려가 가장 빠른 부산행 버스를 예매하고 또다시 부산 센텀시티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그런 사연 많지 않습니까? 왜 2시간 동안 버스에서 화장실을 참았을 때 내리자마자 모든 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화장실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오라.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딱 서 있으면은 계산원이 안다니까요. 누가 계산하실 건데요? 오라. 계산 안 하는데요. 이런. 네, 지금 김현 씨도 남아있는 매장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오라를 풍기고 있죠. 얼굴에 그 가방. 네. 모든 사람들이 돕고 싶은 오라를. 그럼 저번은 이제 제 딴에 그냥 말하지 않았는데 속는 거죠. 어머님이 위독하신가 봐. 알려주자.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현희 씨 어머니는 위독하지 건강하신 않습니다. 걸로 네. 지금까지 예. 센텀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7시, 울산에서 거의 날아오다시피 넘어왔으니 별일이 없으면 구입에 성공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불사 여기는 웨이팅이 더 길었습니다. 저는 제발 아무도 사가지 말라고 기도하며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짐작하시겠지요? 크크크. 그 가방은 제 생각보다 더 인기가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도시와 도시를 넘어가는 한두 시간 만에 매물이 빠지다니요. 허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상심한 저에게 땡이땡똥 직원은 인기 모델은 언제 매장에 입고될지 모르고 들어오면 바로 팔리니 매일 매장 오픈 시간에 와야 득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득템은 보통 이렇게 쓰는 말이지 않지 않습니까? 몇백만 원을 주는 사는 것을 득템이라고 하긴 뭐 정말 구해야 하는 그게 입장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네요. 네. 득템은 대부분 약간 생각지도 않게 뭐 이런 그러니까 내 느낌인데. 돈을 받아주고 팔 물건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일인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아이템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요. 가방 하나 사자고 그렇게 매일 아침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니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실제 몸으로 겪어보니 그렇게 안 하면 사기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허탕을 3번이나 치고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대구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말 오전 일찍 동대구역에 볼 일이 있어 들렀는데 왠지 백화점을 가고 싶은 겁니다. 정확히는 동대구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매장을요. 왠지 오늘은 뭔가 건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방문했는데 웨이팅도 없이 입장한 것은 물론 드디어 가방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방의 인기를 모릅니다만 네. 아무리 생각해도 초심자의 운이 아주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네. 130여만 원의 큰 돈이 빠져나가는데도 이거 보세요. 10분의 1이죠. 그렇죠. 엄마한테 주는 거라고 엄마한테. 네. 저도 가격을 처음 알았는데 이 정도면은 이 유파씨 우리 지금 전국에 계시는 수십만 명의 청취자가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보고 있는데 그 극상급 중고가 110만 원에서 120만 원대네요.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생긴 건가요? 가방이지 뭐 어떻게 생겼다고 말해야 돼? 복주머니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뭐 고속감 아닙니까? 저도 뭐 이런 소비를 할 재간이 안 됩니다만은 어떤 디자인 제품을 두고 복주머니라고 그러니까 물론 복주머니 무시하냐? 너무 힘든 세상이야. 복주머니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최수실한테 혼나요. 자 아무튼 어머니의 생신에 맞춰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돈 벌기 잘했다. 월급 최고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지요. 훗날 어머니께서는 가방 구입에 얽힌 사연을 들으시더니 정말 오래오래 아껴 써야겠다며 깔깔 웃으셨습니다. 딸 없을 때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요. 효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효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그니까 말이에요. 만약에 130만 원대에 옆에 있는 다른 물건 아무거나 집어왔다 바쁘다고 그랬으면 감동 안 합니다. 이유를 네. 김현희 씨는 아시죠? 네. 네. 여러분은 저처럼 똥멍청이짓 하지 마시라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김현희 씨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네요. 저도 지금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불현듯이. 제가
삼수를 했지 않습니까? 알아요. 네, 부모님 고생을 많이 하셨죠. 네. 근데 이제 그 삼수 때 한번 어머니랑 얘기하다가 무슨 그 시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애들 뭐 이렇게 누가 그랬다더라. 근데 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엄마도 사실은 보니까 갖고 싶더라. 너무 예쁘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진짜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그런 욕망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늘 언제라고? 검소하고 21살 때? 그렇죠. 삼수니까 20살이죠. 20살, 21살 때. 삼수 할 때니까. 정말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스스로에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 엄마는 당연히 이런 거를 야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지? 어릴 땐 이해를 못 하잖아요. 검소한 사람들이 검소한 게 좋아서 검소한 줄 알잖아요. 나도 좋아 보이더라, 야. 나라도 그런 거 사준다면 갖고 싶겠더라라는 말 하는데 눈물을 참느라 혼났었어요. 정말로.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대학을 가고 나서 그 첫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시계를 사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떤 그 브랜드 중에 가장 싼, 지금 이 가격보다도 더 싼 시계였습니다, 사실은. 네.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시계였는데, 편지를 썼었죠. 그때 삼수할 때 어머니한테 엄마가 그런 얘기를 어머니가 하셨을 때, 왜 나는 처음 생각해서 굉장히 부끄러웠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첫 알바를 하면 꼭 사야겠, 이렇게 편지를 써드렸더니 정말 식당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진짜요? 지금도 진짜 별것도 아닌 시계인데 굉장히 갑오처럼 갖고 계시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2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그 정도의 선물을 아직도 못하고 있네요. 참. 청취자 여러분, 그런 선물은 이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사람들이 밀접 만약에 접촉할 당신이 네. 네. 울다 코 풀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집에서 하세요. 혹은 집에서. 그리고 당신이 한 20년째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면 네. 어머니의 울음은 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집에서 하시라. 네. 생각보다 큰 눈물을 쏟으실 수 있다. 생각보다 담아두고 참으신 게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명품과 관련됐다기보다는 이해의 선물과 관련된 이해 선물은 그런 사연이었어요. 그 교과서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버찌씨. 어머니의 버찌씨예요. 네. 사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